안녕하세요, 블랙스완입니다. 자, 오늘 2022년 첫 번째 장이 열렸는데요. 자, 올 한 해 모두 성투하시고 하시는 일 다 잘 됐으면 합니다. 자, 지난 2021년 마지막 거래일에서 뉴욕의 3대 지수는 하락세로 마감을 했죠. 약보합 정도로 끝이 났는데요. 자, 그래도 한 해 동안의 상승률을 살펴보면 S&P 500 지수는 1년 동안 26.9%나 상승을 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국내 증시의 상승률과 비교해보면 정말 꾸준한 상승을 한 건데요. S&P 500 지수의 안정성까지 고려해본다면 27% 가까운 상승률은 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2019년 이후로 가장 큰 연간 상승폭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올해는 연준의 금리 인상이라는 악재를 어떻게 돌파해 나갈지도 궁금해지고 어느 정도까지 상승하게 될지 기대도 됩니다. 다우지수는 18.7%,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21.4% 상승하면서 두 지수 역시 3년 연속으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다만 아쉬운 건 나스닥의 상승률인데요. 보통은 평균적으로 S&P 500 지수의 상승률을 조금 더 웃돌았는데요. 작년 한 해 동안은 S&P 500 지수의 상승률보다 다소 떨어지는 그런 상승률을 보여줬죠. 특히 국내 개인 투자자분들도 빅테크 등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이 개별 종목이나 나스닥 100, 그리고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등 이 나스닥과 관련된 종목이나 기업에 많이들 투자를 하고 계실 텐데요. 올해는 이 S&P 500 지수를 넘어서는 그런 상승률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기대와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오미크론 변이가 맹위를 떨치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정말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자, 미국은 1월 1일 기준으로 7일 평균 확진자 수가 39만 9,364명으로 4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자, 그 때문에 프랑스에서는 미국을 여행 적색 국가로 지정하고 미국에서 입국 시에 백신 미접종자는 10일간의 의무 격리 기간을 가진다고 발표를 했죠. 자, 그만큼 미국의 상황은 좋지 못한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별다른 봉쇄 조치 없이 일상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역시 이 확진자 수에 비해서 위중증도와 사망자 수가 낮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자, 전 세계적으로도 1일 확진자 수는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사망자 수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그래프에서도 확연히 나타나고 있죠. 미국만 떼어서 봐도 최근에 급격히 늘어나는 신규 확진자 수에 비해서 사망자 수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말 그대로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통계들이 좀 더 쌓이게 되면 코로나가 정말 독감이나 감기와 같은 풍토병으로 취급받는 날도 조만간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백신의 효과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고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변이를 거듭하면서 약해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이 상황은 심각한데 또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자, 이런 데이터들로 인해서 오미크론이 더 이상 이 증시에는 악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작년 한 해 동안 이 S&P 500 지수가 27% 정도 올랐지만 기업의 밸류에이션, 즉 가치평가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매력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골드만삭스, 웰스파고, 크레디트 스위스 등 주요 투자은행들은 S&P 500 지수가 올해 약 6%에서 11%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자, S&P 500 지수의 선행 주가 수익 비율, 즉 PER이 현재 21배 정도인데요. 2020년 말 22.8배보다 여전히 낮기 때문에 올해도 기업들의 실적 개선세가 이어지면서 전반적인 지수 상승이 일어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역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코로나의 이 확산세죠. 그리고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이 가장 큰 화두가 될 것 같은데요. 자, 시장은 이미 올 한 해 동안 3차례 정도의 이 금리 인상을 예견하고 있는 만큼 만만치 않은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이렇게 3차례 금리 인상이라는 언론 보도와 시장의 예상으로 인해서 내성은 이미 길러지고 있고요. 올해는 이 본격적인 경제 회복의 구간이만큼 금리 인상이라는 연준의 악재를 잘 넘어서기만 한다면 지수나 이 주가 상승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개개인의 마음이겠죠? 올 한 해 동안 출렁출렁 이 몇 번의 파도를 넘으면서 갈 텐데요. 그때마다 흔들림 없이 잘 이겨내신다면 올 한 해도 무난한 상승으로 웃으면서 마무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보기술업종, 즉 IT 업종의 PER은 28배로 최근 10년 사이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미 소비자 역시 33배로 높은 편이고, 그 때문에 이 올해 금리 인상과 맞물리게 되면 수익률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서 이 PER이 상대적으로 낮은 에너지와 금융업종을 추천하기도 하는데요. 자, 개별 종목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나스닥 100이나 S&P 500 등 이 지수 추종 ETF를 가져가신다면 전반적인 시장 흐름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시장이 많이 흔들릴 수도 있으니까요. 중소형 IT나 밈 주식보다는 빅테크 등 대형주 중심의 투자나 지수 추종 ETF 투자로 보다 안정적인 투자를 하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2차 전지주들이 새해 첫 거래일부터 좀 빠졌는데요. 자, 전기차와 2차 전지의 큰 흐름에서 보면 여전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올해부터 수많은 이 전기차들이 시장에 등장을 할 예정이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전기차의 확대 보급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전기차 구매 시 이 보조금 지급과 세제 혜택 등으로 판매자와 이 구매자 모두에게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판을 키워가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부터 2차 전지 소재, 부품, 장비, 즉 소부장 업체들이 장비와 원재료 등을 수입할 때 무관세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2차 전지와 연료전지 관련 원재료 설비 등 18개 품목에 0%의 관세율이 적용이 되고, 소재 부품 장비 관련해서 이 장비와 원재료 등 14개 품목에도 무관세로 수입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 물론 그 외에도 지정 품목들도 무관세 내지는 세율 조정 등을 받게 되겠지만, 우리가 주목할 건 바로 이 2차 전지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의 원재료 수입 무관세죠. 상당히 큰 혜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2차 전지의 수요 증가로 인해서 배터리셀 제조에 필요한 양극재와 음극재, 분리막과 전해액 등 관련 소부장 업체들도 공장을 빠르게 증설하는 등 확장을 하고 있죠. 자, 거기에 대해서 원재료 수입과 관련된 관세까지 무관세로 지정이 되면서 이들 업체들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향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안 그래도 매출액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인데 관세까지 덜어주게 되니까 기업의 성장에는 더할 나위 없는 조건이 갖춰지는 거겠죠. 정부에서도 이렇게 무관세를 적용하면서까지 2차 전지 산업을 전반적으로 키워가려는 것 같고요. 2차 전지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인 만큼 올 한 해 가파른 성장을 기대해 봅니다. 자, 전기차 시장의 50%는 현재 중국이 차지를 하고 있죠. 10대 중에 전 세계에서 팔리는 10대 전기차 중에 5대는 중국에서 팔리고 있다는 말인데요. 그만큼 현재 중국 정부는 전기차 육성과 확대 보급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이 관련 기업들과 전기차 구매자들에게까지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 자국 내 전기차 시장을 키워가고 있는데요. 현재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의 침투율만 봐도 알 수가 있죠. 중국 정부가 얼만큼 이 산업에 공을 들이고 있는지를 충분히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CATL과 BYD 등 전기차의 핵심 소재인 이 배터리 기업도 함께 성장을 할 수가 있었죠. 자, 그런 중국이 전기차 등 신에너지 차량 구매 시에 지급하던 보조금을 올해 연말까지만 지급하기로 하고, 올해 보조금 액수도 작년 대비 30%가량 감액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전기차 구매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올해까지 빨리 사라는 거죠. 자, 물론 작년에 비해서 30%가량 줄어든 이 보조금이긴 하지만 그래도 내년부터는 이 보조금을 아예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되니까 전기차를 구매할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올해 사는 게 훨씬 이득이겠죠. 자, 어찌 보면 내년부터 이 보조금 지급이 끊기게 되면서 중국 시장에서 이 전기차의 수요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올해 이 내년도 수요까지 몰리게 되면서 과수요로 인한 전기차의 폭등이 예상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관련된 2차 전지주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기업 실적이 빠르게 개선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올 한 해 이들 기업의 높은 성장이 예상이 되고요. 차이나 전기차 ETF 내 종목들이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걱정인 게 내년부터는 주가가 빠지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죠.
물론 중국 내수 시장은 이 전기차의 침투율이 올해보다는 다소 둔화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더 늘어나게 되겠죠. CATL과 BYD 등 중국의 2차 전지를 이끌고 있는 기업들이 최근에 유럽과 미국 시장에까지 진출을 선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여태까지 중국 내수 시장으로 커왔던 이 중국의 2차 전지 기업들이라면 이제는 중국을 넘어서 유럽과 미국 등 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빠른 점유율 확대로 중국의 자리를 메꿔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보다는 2차 전지와 같은 소재 부품 기업들의 투자가 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자,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는 대부분 2차 전지 소재 부품 기업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 비중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투자 시에도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올해 전 세계 배터리 출하량이 크게 증가할 것 같은데요. 자, 시장에서는 지난해 339GWh보다 40%가량 늘어난 476GWh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올 한 해 동안 500GWh는 충분히 넘어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왜냐하면 이 전기차의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중국도 이 과수요가 넘어오면서 올 한 해 급속도로 팽창을 할 것 같고요. 그 외 유럽과 미국 시장에서도 새로운 전기차의 대거 출시로 인해서 전기차의 침투율이 빠르게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분석에 따르면 올해 중국이 40%, 유럽이 35%, 그리고 미국이 22%의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자, 이 예상치만 보더라도 작년 한 해 동안 50%를 차지했던 중국의 비중이 줄어들고 유럽과 특히 미국의 비중이 크게 늘어난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만큼 올해부터 유럽과 미국의 친환경차 육성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SNE 리서치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의 배터리 제조사들이 지난해 11월까지 전세계 자동차용 배터리 시장의 100%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2차 전지는 한중일 전쟁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일본의 비중은 낮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의 2강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국의 CATL이 점유율 36.2%로 1위를 차지했는데 BYD, CALB, 고시엔, 이부 등 그 외 중국의 이 2차 전지 배터리 기업들의 점유율까지 다 합치게 되면 48.1%에 달합니다. 특히 2020년 38.1%의 점유율보다 무려 10%나 더 끌어올린 건데요. 자, 배터리의 절반이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국내 배터리 3사의 점유율을 살펴보시면 2020년 34.5%에서 작년에는 30.5%로 다소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중국과의 점유율 격차가 좀 더 벌어진 건데요. 중국에서 전기차의 보급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자국 내 2차 전지 기업들의 생산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중국의 내수 시장 무시할 수가 없죠.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중국을 제외한 시장에서는 그래도 국내 배터리 3사의 점유율이 56.2%까지 늘어나는데요. 자, 글로벌 시장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중국 업체에 앞서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 외에 일본 업체는 2020년 19.4%에서 작년에는 12.5%까지 크게 떨어졌고 일본의 점유율은 앞으로도 더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2차 전지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CATL과 BYD 등 중국 2차 전지 기업들의 유럽과 미국 시장 공략 때문인데요. CATL은 독일에서 처음으로 해외 공장을 증설하면서 다임러와 BMW, 테슬라 등의 이 배터리 공급을 계획하고 있고요. 폴란드에서 두 번째로 해외 공장을 건설할 예정입니다. BYD와 고시엔도 유럽 진출을 모색하고 있고요. 미국의 전기차 업체들과도 연결이 되어 있죠. 테슬라뿐만 아니라 신규 이 전기차 기업들과도 공급 계약을 맺고 있는데요. 자, 이들 중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까지 점유율을 확장하게 된다면 국내 배터리 3사에게는 큰 위협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국내 배터리 3사도 IPO 등과 유상증자를 통해서 투자금을 마련하고 통큰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거죠.
LG 에너지 솔루션은 미국의 1위 완성차 업체인 GM과 얼티엄 셀즈라는 법인을 세우고 오하이오주와 테네시주에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고 미국에서 제3공장을 설립하는 그런 방안도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 외에도 스텔란티스와도 배터리 합작 법인을 설립하기로 하는 등 2025년까지 북미 지역에서만 150기가와트씩 규모의 배터리 생산 능력을 확보할 계획이죠. 자, 늘어나는 수요에 차근차근 대비하는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SK온은 미국의 이 조지아주에 제1공장을 준공했고 현재 제2공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포드와 함께 블루오벌 SK라는 법인을 통해서 2027년까지 129기가와트시 규모의 공장을 건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삼성 SDI도 스텔란티스와 합작 법인을 통해서 연산으로 23기가와트시 규모의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기로 했고 향후 40기가와트시까지 확장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2차전지는 다시 봐도 한국과 중국 기업들이 차지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와 타이거 2차전지 테마, 코덱스 2차전지 산업 등과 같은 ETF들은 여전히 투자처로서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국내 2차전지주들이 다소 빠지긴 했는데요. 긴 호흡에서 그냥 하루 정도 빠진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전지 산업에 대한 투자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나 산업에 대한 믿음과 빚을 내지 않는 투자를 하고 있다면 오르고 내리는 그런 변동성에 크게 염려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도 제 영상이 그런 결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